주식한자 TV 오늘 영상은 4급 교과서 한자어 첫 번째 시간으로 4개의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급 교과서 한자어는 기존에 보았던 교과서 한자어와 중복되는 단어들이 많이 있는데 복습하는 차원에서 순서대로 모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수량이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강수량은 내릴 강, 물수, 헤아릴 양으로 비, 눈, 우박 따위가 지상에 내린 것을 모두 물로 환산한 분량을 말합니다. 내릴 강을 보겠습니다. 내릴 강은 언덕부와 내릴 강이 합해진 글자입니다. 언덕부를 보면 언덕부의 원형은 이런 모습이고 각골문을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고대인들이 동굴집을 오르내리는 계단의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언덕이나 높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흐룹의 간략형도 이런 모양으로 똑같은 모양의 글자입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은 언덕부는 항상 글자의 왼쪽에, 고흐룹은 항상 글자의 오른쪽에 쓰인다는 것입니다. 내릴 강은 발이 아래로 향해 있는 모습을 그린 모습입니다. 두 개의 발이 있는 글자로 걸음보가 있는데 이것은 그칠치가 위아래로 연결된 글자이죠. 걸음보의 언덕부가 합해진 글자는 오를 척이고 내릴 강의 언덕부가 합해진 글자는 내릴 강입니다. 그래서 내릴 강은 내리다, 떨어지다 하는 뜻이고 항복하면 진을 친 언덕에서 손을 들고 내려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항복하다 하는 뜻도 있습니다. 물수를 보겠습니다. 물수는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려오는 물의 형상을 그렸는데 가운데 긴 줄은 물이 흘러내리는 모양을, 양옆의 무늬들은 물결 무늬를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의 의미입니다. 헤아릴 양을 보겠습니다. 헤아릴 양은 아침 단과 마을 리가 결합된 모습인데요. 각골문을 보면 이러한 모습입니다. 곡식이 들어있는 자루 위에 깔때기가 꽂혀 있는 모양입니다. 마을 리는 잘 싸맨 자루를 그린 동력동에서 윗부분을 연 모습이고요. 가로 알은 깔때기나 되가 마리 모습으로 변한 것으로 보입니다. 헤아리다, 무게를 재다, 알다, 분량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수량은 내릴 강, 물수, 헤아릴 양으로 비, 눈, 우박 따위가 지상에 내린 것을 모두 물로 환산한 분량을 말합니다. 다음은 계기월식이라는 단어입니다. 계기월식은 아계, 이미기, 달월, 좀먹을 식으로 지구가 해를 완전히 가리어 달이 지구의 그림자 속에 들어가서 달 전체가 보이지 않는 현상을 뜻합니다. 아계를 보겠습니다. 아계는 견줄비와 흰백이 합해진 글자입니다. 견줄비는 두 사람이 오른쪽을 보고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각골문과 소전의 모습입니다. 서로 비교하다, 견주다라는 의미의 글자입니다. 또 친하다, 친숙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견줄비는 그 자체가 부수인 제부수입니다. 흰백은 아렐백이라고도 하는데 희다라는 뜻과 함께 말하다, 아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계는 두 사람이 모두 같은 말을 하다 하는 의미에서 함께, 모두, 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기를 보겠습니다. 이미기는 향기로울 향과 숨막힐 기가 합해진 글자입니다. 향기로울 향은 먹을 식에서 윗부분인 뚜껑을 열은 것으로 향기로운 밥냄새가 나는 것을 표현한 글자입니다. 숨막힐 기는 음식 그릇의 반대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트림을 하는 모습으로 이미 식사를 끝내고 배가 불러 목이 메인 모습으로 목맬 기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미 기는 이미 거나하게 식사를 끝냈다는 의미에서 이미, 이전에 등의 뜻입니다. 기약분수는 이미 약분이 되어 있는 분수라서 더 이상 약분이 되지 않는 분수이며 기출문제는 이전에 이미 한번 나왔던 문제라는 뜻이죠. 알월을 보겠습니다. 알월은 달의 모양을 표현한 글자입니다. 달은 태양과는 달리 날짜에 따라 모양이 변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반달의 모양을 그렸습니다. 달이 가운데 있는 두 줄은 달이 그림자 또는 구름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달이나 세월이라는 뜻입니다. 좀먹을 식을 보겠습니다. 좀먹을 식은 먹을 식과 원래충이 합해진 글자입니다. 먹을 식의 각골문은 이런 모습입니다. 받침대가 있는 밥그릇과 뚜껑이 함께 그려져 있습니다. 그릇에 밥을 담아 먹는 데서 밥이라는 의미와 함께 음식, 먹다라는 뜻이 생겼습니다. 원래충의 각골문의 모습입니다.
애벌레 유충의 머리와 몸통을 함께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존먹을식은 벌레가 나뭇잎을 갉아먹는다는 의미입니다. 존먹다, 갉아먹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개기월식은 다, 개, 이미, 기, 달월, 존먹을식으로 지구가 해를 완전히 가리어 달이 지구의 그림자 속에 들어가서 달 전체가 보이지 않는 현상을 뜻합니다. 다음은 관성이라는 단어입니다. 관성은 버릇관, 성품성으로 물체가 순간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물체의 속성입니다. 버릇관을 보겠습니다. 버릇관은 마음심과 꿰관이 합쳐진 글자입니다. 꿰관은 꿰뚫을 관과 조개 패가 합쳐진 글자인데 꿰뚫을 관은 글자 모양 그대로 물건을 고정하기 위하여 긴 막대기로 꿰뚫은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꿰관은 꿰뚫을 관과 조개패가 합쳐진 글자로 엽전등과 같은 구멍이 뚫려진 동전을 꿰어낸 모습으로 꿰다, 뚫다, 통과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릇관은 마음심의 꿰간이 합쳐져서 꾸러미에 끼어진 엽전처럼 어떤 생각이 묶여 고정되어 있는 마음의 의미로 익숙하다, 버릇이 되다 라는 뜻입니다. 성품성을 보겠습니다. 성품성은 마음심과 날생의 결합자입니다. 마음심은 심장을 그린 글자인데 글자의 왼편에 쓰일 때는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심장에서 감정과 생각이 나온다고 믿었기 때문에 마음심이 들어가면 감정, 생각과 관련된 뜻을 나타냅니다. 마음심과 날생이 합쳐진 성품성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심성이라는 뜻으로 성품이나 성질을 의미하고 남녀의 성별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성은 버릇관, 성품성으로 물체가 순간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물체의 속성입니다. 기공이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기공은 기운 기, 구멍 공으로 잎의 표피에 있는 구멍으로 공기가 드나드는 통로입니다. 기운 기를 보겠습니다. 기운 기는 기운 기와 쌀미가 합해진 글자입니다. 기운 기는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느낄 수 있는 공기나 기운을 의미하는 글자입니다. 더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찬 공기는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표현하였습니다. 쌀미는 벼에 이삭이 붙어있는 모습입니다. 쌀로 만든 밥을 먹으면 기운이 생기기 때문에 쌀에 기운을 만드는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하여 기운기와 쌀미를 합하여 기운이나 기세, 기우 등을 뜻하는 기운기가 되었습니다. 구멍공을 보겠습니다. 구멍공은 아들 자와 새 을의 결합자입니다. 젖을 먹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그려서 원래는 젖가슴이라는 의미였으나 젖이 나오는 구멍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특히 모공이나 동공처럼 인간의 신체와 관련된 부위에 주로 쓰이는 글자입니다. 구멍, 굴, 비다 등의 뜻입니다. 그래서 구멍공에 손톱조를 더한 글자로 젖유라는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손으로 아이를 잡고 젖을 먹이는 모습이죠. 그래서 기공은 기운기, 구멍공으로 잎의 표피에 있는 구멍으로 공기가 드나드는 통로입니다. 이렇게 해서 4급 교과서 한자어 첫 번째 시간으로 4개 단어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강수량은 내릴 강, 물수, 헤아릴 양으로 비, 눈, 우박 따위가 지상에 내린 것을 모두 물로 환산한 분량을 말하고 개기월식은 다개, 이미, 기, 달월, 존먹을 식으로 지구가 해를 완전히 가리어 달이 지구의 그림자 속에 들어가서 달 전체가 보이지 않는 현상을 말하며 관성은 버릇관, 성품성으로 물체가 순간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물체의 속성이고 기공은 기운기, 구멍공으로 잎의 표피에 있는 구멍으로 공기가 드나드는 통로입니다.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4급 교과서 한자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